더 클래식. 아이돌 음악도 인디 음악도 좋지만 가끔은 클래식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고 싶을 때, 듣기만 했던 클래식 음악을 이젠 알고 싶다면 여러분을 클래식의 세계로 안내할 DJ 민선입니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아 그 가치가 확인된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음악인 클래식. 더 클래식의 세 번째 주인공, 붉은 머리 사제 근대 독주 협주곡의 아버지 안토니오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 사계의 작곡가로 유명하죠. 비발디 하면 사계, 사계 하면 비발디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클래식 음악 중에서 사계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이 여럿 있지만 비발디의 사계만큼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협주곡만으로 그를 판단하기에는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비발디는 협주곡을 비롯해서 약 500여 개의 기악 작품을 남겼고 다수의 교회 음악 작품과 오페라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음악 활동을 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글로리아인데요. 가톨릭에서 행하는 미사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곡은 신앙적인 면과 글로리아의 성스러운 분위기를 비발디만의 개성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선율 속에 속도감 있게 질주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저미는 간절한 호소가 넘치고 어느 부분은 달콤한 정이 넘치는 연가처럼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글로리아는 가톨릭 미사곡이지만 결코 중압감이 느껴지지 않고 경쾌하면서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엄숙하고 근엄한 송가가 아닌 지극히 소박하고 기쁨과 감동으로 가득하면서 또한 인간적인 느낌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리아, 저와 함께 들어보실까요? 만돌린 협주곡 시장조는 사계와 함께 연주되곤 하는 비발디의 대표 음악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만돌린으로 연주되는데요. 비발디는 이 악기를 위해 아주 근사한 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만돌린 특유의 스타카토 주법을 잘 활용해서 경쾌하고 싱그러운 음악을 만든 것인데요. 덕분에 비발디의 이 협주곡은 만돌린 곡 중에 가장 유명한 곡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1악장 알레그로는 영화 크레머 대 크레머에 삽입되어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경쾌한 느낌의 반복과 현악 반주가 어울리는 만돌린의 소리가 달콤하게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네요. 비발디는 사제 서품을 받기도 한 성직자인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 스타바트 마테르는 성모를 위한 찬가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전후의 비발디 곡들과는 매우 다른 양식인데요. 특히 경쾌함을 특징으로 하는 초기 음악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 곡은 매우 조용하고 부드러우며 답답할 정도로 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슬픔에 빠진 성모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악장은 절제된 느낌의 앞쪽과는 달리 비발디 특유의 화려한 아멘으로 끝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려한 느낌을 줘서 성모의 슬픔이 슬픔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비발디는 특히 화음을 부각한 작곡가입니다.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 12개의 협주곡으로 이뤄진 화성의 영감은 한정된 음들을 가지고 무한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 특히 화성의 영감 작품 세 번째는 조화의 영감이라는 발랄한 주제와 생동감 넘치는 리듬, 명쾌한 형식미를 갖춘 전형적인 이탈리아 바로크 협주곡의 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협주곡으로는 최초로 출판한 작품집이기 때문에 비발디에게도 작품 3은 특별하게 여겨질 것 같네요. 더 클래식 오늘의 세 번째 주인공은 안토니오 비발디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기악 양식 탐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활동했는데요. 빠른 음계로 된 구절, 길게 뻗은 아르페지오, 대조적인 음역 등을 기발하게 사용해서 바이올린 양식과 기술의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는데요. 오늘 들려드린 곡들로 비발디의 공연이 느껴지셨나요? 다음에는 더 클래식 네 번째 주인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더 클래식을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기술 정은지, 진행의 박민선이었습니다.